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을교육공동체 TV 전국의 마을교육 활동가를 만나다 진행자 김태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괴산에 왔습니다. 괴산에는 중간지원 조직 어울림이 있습니다. 이 어울림에는 교사, 마을교육 활동가, 학부모 다양한 분들이 함께 괴산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 한 분을 모시고 제가 오늘 인터뷰를 청하고자 합니다. 선생님 현장 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현직 교사인데요. 사실 학교 선생님들께서 학교 일도 많은데 지역사회에 함께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게 그닥 쉽지 않습니다만 선생님 정말 대단하신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번 저희 포럼 때 찾아뵀는데 오늘은 제가 이 괴산에 직접 와갖고 김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본인 조남하고 소속이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괴산군의 칠성면에 있는 칠성중학교 전교생 34명인 칠성중학교에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김석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전교생 34명, 네. 네, 33명의 면에서 그 중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학교 교사가 지역사회에 함께 무엇을 한다는 게 낯선 일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럽게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만 선생님께서는 어떤 계기와 문제의식을 갖고 이 어울림 활동이라든지 행복교육지구 활동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사실은 서울에서 교사 활동을 하다가 여기가 아내 고향이라서 이쪽으로 온 지 지금 2008년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부터 사실은 지역사회하고 같이 뭔가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서울에서도 그런 활동을 좀 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지역사회에서 교사가 역할을 했던 거는 일제강점기나 이런 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도시화가 되면서 지금 많은 교사들이 도시에 살게 되면서 이렇게 농촌사회에서 역할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물론 농촌사회에 대한 고민도 좀 적어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오히려 농촌 학생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촌 공동체를 살리는데 교사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교육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에 대한 어떤 요구 이런 걸 중심으로 그걸 할 때 학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교사가 마을 분들과 이렇게 학부모뿐만 아니라 마을 분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네. 네. 학교 교사가 지역사회에 정지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과 잘 섞이지도 못하고 그냥 수업하고선 그냥 자기 사는 대로 가는 이런 인식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함께 주민으로 이 지역에서 함께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플레이미 괴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그리고 괴산 행복교육지구 행복교육 괴산 어울림 있는데요. 어울림이란 단체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괴산 행복교육 괴산 어울림이라는 단체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있기 전부터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과 농촌을 살리자,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농업과 어떤 생명을 살리는 교육이 그런 내용이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된다는 고민을 가진 교사와 괴산 지역에 귀촌하신 분들 아니면 괴산 지역에서 생명 농업을 해오신 분들이 생명 농업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살림 생산자 영농조합이죠. 네. 그런 분들하고 거기도 또 공동체 방식으로 이렇게 생산자들이 조직이 돼 있죠. 네. 그런 분들하고 또 교사들도 이제 전국 교직원 노조라는 그런 또 조직이 있고 노동조합, 협동조합 이런 활동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특히나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교육을 가지고 네. 모여서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그 촛불 집회를 같이 하면서 또 뭐 촛불만 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더 이상 죽지 않는 교육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존재했던 전교조와 같은 교사의 노동자, 그 다음에 한살림 같은 생활협동조합 혹은 생산자 협동조합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만났는데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세월호 사건이었다고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하십니다. 네, 네. 네. 와서 보니까 곳곳에 이제 여러 활동들이 안내돼 있어요. 뭐 청소년 활동도 동아리도 있고 또 권역 지역이 넓다 보니까 권역별 활동도 하시는데요. 학교 선생님으로서 선생님께서는 행복교육지구에서 어떻게 참여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은 행복교육지구의 초기에는 교육청에 나와서 2년간 파견 근무를 했고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데서 이게 잘 이렇게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제가 역할을 좀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역시나 학생들이 이런 활동에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역할, 아니면 우리 학교의 다른 선생님들이 이 마을 교육과정, 그러니까 마을과 같이 수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그분들이 충분히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는 일을 학교 단위에서 하고 있고 또 권역 단위로도 좀 하고 있고요. 여전히 여기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위원으로서 네. 뭐 정기적인 회의에 참가하고 이게 교사들의 학교의 사정, 교사들의 어떤 정서, 그리고 그 국가 교육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데 대한 이해를 마을 활동가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하면서 하나의 거버넌스가 되도록 하는데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마을 교육 활동가들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만큼은 상대적으로 좀 낯설 수 있으니까 네. 그걸 돕기도 하고 또 다양한 마을 분들이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로 우리 학생들이 최근에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 과정을 어떤 걸 연계해 보셨나요? 제가 직접 수업을 한 경우는 마을 여행이라고 이제 우리 지역을 마을 여행이요? 이해하는, 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 농촌 학생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어른들도 잘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사실은 알기 위해서 직접 가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차량을 지원해주면 이 센터에서 예. 그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칠성면 그러면은 주로 저희 면 중심으로 옆에 연풍면까지 이렇게 제가 수업을 계획을 한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쪽 지역을 가서 어떤 특별한 분을 만나본다. 네. 뭐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네. 늘 익숙하게 있었던 마을이라는 거주 공간, 생활의 공간이 다시 배움의 주제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시고 학생들을 참여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사실 보람된 일도 많죠. 이거 하시다 보면 내가 좀 고되기도 하고 일과 이에 또 시간을 투여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 하시는 거는 소명의식과 함께 뭔가 보람된 기억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아직은 굉장히 속도가 느리지만 우리 지역 공동체의 어떤 교육 역량이 커지고 있다. 그거는 학교에 무슨 시설이 지어지고 또 뭐 어디 명문대에 몇 명 입학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교육이라는 문제를 마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자기가 할 일을 찾고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생들에게 연극도 하고 영화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던 학생들이 이제 대학생이 돼서 요즘에 코로나라서 학교에 못 가고 지역에 있게 되면서 같이 또 어울리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중고등학생들 후배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때 경험했던 친구가 네, 대학생이 그렇죠. 돼서요. 네네. 우리 지역에서 이런 교육 활동이 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자기들이 받을 때하고 이제 베풀 때하고 또 다른 의미를 느끼고 이게 내가 할 일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어떤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농촌이 살아나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마을교육 공동체가 그래서 군사작전 하듯이 혹은 뭐 기성품 뽑아내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로 만들어진다는 게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변화 과정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도 정주성을 가진 지역민으로서 지역의 어떤 기여하는 활동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 이 선순환 구조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그래도 어려울 때도 많고 또 특히 중간 지원 조직의 운영자로 참여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을 텐데요. 앞으로 마을교육 공동체가 잘 되려면 특히 괴산에서 마을교육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평소에 느끼신 부분이 있었나요? 뭐 그냥 사소한 사항을 이야기하기보다 좀 크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정치가 지금 풀려야지 된다고 그러는데 풀뿌리 자치라는 어떤 자치의 구조가 정치적으로 좀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세금 우리가 낸 거 이쪽에서 쓸 수 있게 적어도 주민세만이라도 우리가 내는 주민세 재산세만이라도 우리가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게 면 단위로 뭔가 그런 구조를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정도는 돼야지 교육도 자체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지 뭔가 교육감이나 군수가 뭔가를 해주는 돈으로 우리가 어떤 시혜를 받은 것처럼 그런 구조는 좀 굉장히 한계가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의 정치 의식과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역량이 커져야 되는 문제고 그런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처음에는 관청과 관청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필요에 의한 협력 수준에서 또 시민 참여를 통한 민간화 거버넌스로 최근 변화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고 주권자인 시민들에 의한 주민교육자치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시스템, 제도 이런 것도 같이 변화해야 된다. 그래야지 정말 마을교육 공동체, 주민교육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 마을교육 공동체 TV는 제가 이렇게 지역에서 초대해 주셨을 때마다 방문하기도 하고 또 제가 또 필요에 의해서 찾아뵙기도 하는데 전국의 다양한 분들이 마을교육 공동체를 일구는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한 연대의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뭐 이렇게 마을교육 자치라는 하나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데 이 영역에서 모두가 진정한 주체가 되도록 스스로 어떤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교사든 공무원이든 청소년이든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권리도 우리가 찾기 위해서 같이 좀 더 폭넓은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현장에서 계속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마을교육 공동체 TV 마을교육 활동가를 만나다는 개선편 첫 번째는 김석교 선생님과 함께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처럼 현장 교사들이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는 역할도 하고 또 지역의 주민으로서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인터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을교육 공동체 TV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